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오늘 시장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 종일 좀 약간 관망하면서 최근에 들어간 포트근들 움직임을 봤는데 지금 현재 포트가 4개인데 뭐 하나 정도 떨어지고 이제 3개는 뭐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뭐 강보합 정도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통 우리가 뭐 지수를 봤을 때 오늘 마감 지수를 한번 보면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0.38,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에서 좀 내려와서 0.04 정도, 한마디로 보합권, 강보합권 보여줬는데,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긴 좀 힘들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골디락스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000개가 넘었다가 막판에 한 950개 정도로 마감을 해줬고요. 하락 종목 수가 한마디로 압도를 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약간 좀 우세했죠. 조금 안 좋은 느낌만 줬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그 초점이 아직도 2차전지에 계속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다시 2차전지 수급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좀 약간 좀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 뭐 좀 안 좋은 노이즈가 좀 나오긴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나왔고, 이제 어제 월요일날 굉장히 급락해서 출발한 후에 정말 뭐 대단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좀 끌어올려서 끝냈어요. 오늘은 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느낌인데, 일단 뭐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많이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뭐냐, 어떤 가장 많이 성장하고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여분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보통 뭐 2차전지, 뭐 전기차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차의 산업이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지금 2차전지가 와 있는 구간은 요 정도밖에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부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주들은 과연 미래에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를 미리 땡겨서 썼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될 텐데, 사실 그거는 뭐 의견도 굉장히 좀 많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메이저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2차전지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에코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폐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무슨 장비 쪽은 아직도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에코프로가 좀 버텨줘야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뭐 명확하겠죠. 일단 시장 자체를 한번 볼까요? 사실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우리가 좀 체감하기 좋은 어떤 뭐 모습을 좀 보여주죠. 오늘 높게 좀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거의 저가로 마감했죠. 최저가로 마감. 장중에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공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일단 유튜브에서 일단 제 영상 보실 분들은 MBN 골드 박근호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박근호라고 쳐도 나옵니다. 뭐 박근호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니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한 번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요일날 찍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올리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 더보기 보면 네이버 밴드 입장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일단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어떠한 식의 정보를 제가 올려드리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뉴스 있잖아요. 이게 거의 HTS보다 빨리 올라갈 때도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꼭 읽어봐야 되는 그 리포트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올려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게 올라갔을까요? 뭐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는데, 현대무 로템 뭐 얘기,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장 마감쯤에 나온 뉴스인데 SMR과 관련된 소형 원자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올려드리고,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그 중국 판호 받은 기업이 한 5개 정도 있었었는데 다 올랐죠. 근데 시초가 대비해서 높게 끝난 기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게임주들을 보면서 관심 종목 저장을 해 놓고 언급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시초가가 한 10% 밑에면 내가 우리 회원분들이 한번 매매를 하려고 다 이제 보고 있었었는데 시초가들이 뭐 거의 뭐 20% 전후를 띄웠기 때문에 매매를 하진 않았죠. 근데 시초가보단 다 거의 밑에서 끝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만약에 뭐 시초가가 낮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시초가가 너무 높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린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뭐 관련된 부분들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장중에 속보 다 전달해드리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요거 이제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따온 건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포스코 홈페이지에 지금 포스코가 뭐 리튬 쪽이나 음극양극 두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편, 그 다음에 2편, 3편, 4편, 지금 이제 5편까지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양극재가 무엇인가,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다음에 하이니켈, 뭐 에코프로로 대변되는 하이니켈,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음극재,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뜨는 게 또 실리콘 음극재잖아요. 근데 이때 포스코에서 실리콘 음극재 나왔을 때 샀어도 수익이 꽤 좋았을 타이밍이죠. 그 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뭐 포스코 가서 보셔도 되겠지만 아마 찾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갖고 보시면은 심심하실 때 이렇게 화장실 가셨거나 아니면 밤에 밤중에 퇴근하셔갖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입하는 주소는 제 유튜브 댓글에 들어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장중에 속보, 그 다음에 리포트, 그 다음에 뭐 올리는 영상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래요. 자, 오늘 그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테마는 한 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리튬, 그 다음에 전고체, AI, 로봇,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있었는데 강원 에너지가 오늘 뭐 가장 셌던 것 같습니다. 강원 에너지 금양은 사실 너무 이게 금양 차트 한번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 에너지가 오늘 상한가를 닫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제 차트가 되게 좋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2천 몇백 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강원 에너지가 올라갔다 그럼 강원 에너지 갖고 싶고 나만 강원 에너지 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금양 나 빼고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강원 에너지 출발한 지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금양 같은 경우는 오른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작년 여름서부터 올랐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 스타트해서 7월달 스타트한 가격이 얼마냐? 5,000원이라고 잡았을 때 6만원까지 갔으니까 얼마예요? 뭐 12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고점 찍고 한 4달 정도 작년 11월 달에 물렸으면 4달 정도 손실인 구간이 있었다는 점. 과연 누가 나한테 금양 주가 엄청 많이 뛴다 라고 작년 7월 달에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서 5,000원대에서 샀다 손 치더라도 금양을 과연 지금 6만원까지 갖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오늘 회사에서는 좀 약간 뭐 부정적인 뉴스도 발표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진 않았죠. 어떤 뉴스였냐면 금양에서 회사에서 뭐 아직 결정된 거 없다 뭐 이런 뭐 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2차 전지 공장과 관련돼서 어디 갔는지 여기 갔나 봐요. 제가 장중에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늘 가장 셌던 리튬 관련된
뭐 수산화 리튬, 황산 리튬, 뭐 리튬자만 들면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공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추천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주도 이 리튬 관련주로 속해서 쟤네들보다는 좀 약간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떤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싼 기업이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아직 전고체에 필요한 어떤 뭐 리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산화 리튬, 황산 리튬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시장에서 대부분 발굴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을 과연 그 동반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 실적을 동반한 것과 실적을 동반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물론 실적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모멘텀만으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가기도 하고 하지만 조정을 주거나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레이크처럼 이렇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조정 줬을 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한테는 뭐 어떤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가장 늦게 발굴됐지만 그래도 가장 좀 핫한 수익을 준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포스코에서 나온 그 부분과 관련돼 전고체 배터리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전고체 배터리는 근데 가운데 이 전해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극 양극이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근데 그럼 이온들이 서로 그 전자들이 그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충전되고 방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도 아직 사실 다 풀리진 않았고, 엔솔 경우에는 2030년, SDI 경우에는 2027년, 이게 가장 빠른 애가 2027년입니다. SK 같은 경우 2030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뭐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올라가려는 핑계, 뭐 다른 말로 건덕지가 필요했을 때 가장 뭐 2차 전지에서 파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리튬이 대세긴 합니다. 그래서 리튬주들을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그 리튬이 전고체로 바뀌었을 때 좀 변형된 리튬들이 좀 필요하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왜 많이 올라가냐, 뭐 당연히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국 그 메탈 실리콘이죠. 한국 메탈 실리콘을 인수를 하면서 미래 나노텍이 그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를 한 게 언제냐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미래 나노텍이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한 게 미래 나노텍이 한국 메탈 실리콘 인수를 철회했구나. 저는 인수를 한 줄 알았는데. 네. 잠시만요. 철회했다가 구나. 저는 제가 지금 뭐 잠깐 좀 착각을 했는데, 저는 한국 메탈 실리콘이 그 황산 리튬 관련해서 그 실리콘 관련해서 이제 음극재에 들어갈 부분들을 인수한 줄 알았는데, 그 부분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전 뉴스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확실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잠깐 뭐 착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리튬이랑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큰 관련은 없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포스코가 이제 그 리튬 호수, 리튬 그 뭐 광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그 사실 그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시장에서 좀 가볍게 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부분인데 한농화성, 이수학, 레몬 정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올라갔다가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좀 약간 좀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는데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램은 특별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일요일날 찍었던 영상 중에서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다 좀 말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다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요 AI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통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뭐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코난, 뭐 셀바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뭐 알체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마인즈랩, 솔트룩스 가장 크게 움직였던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 셀바스 AI만 오늘 좀 약간 움직였다는 점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족 보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아무래도 삼성이 아직 인수를 마무리를 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뭐 지분을 갖고 추가로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SPG 역시 뭐 좋은 회사니까 두 회사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PG한테 어떤 비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실적이나 뭐 어떤 안정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근데 삼성 지분이 역시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들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장전에 올려드렸던 부분들에서 다 나와 있는데 고가권에서 사실 게임주도 한번 보면 뭐 넥슨 게임즈 한번 보면 오늘 시초가가 15% 정도 뛰었고 고가권이 21%였었는데 15%에 사서 21%에 팔면 어떠냐, 그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얘기가 되고 사실 처짐에서 끝났기 때문에 장중에 내일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갭이 너무 컸고 그 다음에 고가권에서 혹시라도 물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게임주들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유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좀 개별적으로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있긴 하죠. 뭐 개별적으로 나왔던 종목군들 몇 개 뜬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뭐 이 섹터가 같이 떴다 뭐 아스타라든가 STX라든가 뭐 대명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너무 선별적인 자체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뭐 아스타 뭐 사우디 때문에 뭐 계속 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모멘텀으로 갔기 때문에 뭐 분할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 같고 뭐 대명에너지 뭐 너무 해묵은 뭐 부분이죠.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런 것들 뭐 별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뭐 따분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어떤 기다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권에서 굉장히 뭐 10% 이런 지금 이제 테마로 이렇게 뜬 종목군들 보면 다 10% 20%짜리들 아니겠어요? 지금과 관련해서는 물론 여기서 배터리 부분은 좀 약간 논의를 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일요일날 찍은 것 중에 이제 인선 ENT 관련해서 이제 고철가 급등 관련해서 그 인선 ENT가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철근 쪽도 계속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인선 ENT를 보면 그 인선 ENT 그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고철값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가 우려된다. 고철값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고철값 제가 일요일날 보내드린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철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고철값 관련해서 뉴스도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면 뭐 고철값 뭐 넉 달 새 40% 폭등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인선 ENT에 이제 이제 지금은 나올 단계는 아니고 인선 ENT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아마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나온 부분들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일 없어서 그냥 안전빵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선 ENT 그 대주주가 IS 동서잖아요. IS 동서인데 IS 동서가 또 폐배터리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걸고 있죠. 퍼포먼스 좀 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제 뭐 인선 ENT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뭐 폐배터리 안에서 응급양극을 해서 뭐 재생을 시키고 그걸 뭐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원래 인선 모터스 뭐 관련해서 이제 그 뭐 중고차라든가 폐차 에서 나오는 고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자동차에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아마 인선 ENT가 맡을 건데, 지금 인선 ENT 폐배터리, 인선 ENT 치고 폐배터리 치면 또 기사나 분석 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장 좋은 건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나는 인선 ENT의 가장 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메리트는 지금 너무 저평가다. 싸다. 그 다음에 고철값 상승은 이퀄 인선 ENT 실적 개선이다. 그 다음에 IS 대주주 동서 폐배터리 사업 수혜, 뭐 요런 거 봤을 때 사실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 막 인선 ENT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막 그러면 제가 추천 자체도 드리진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선 ENT 한 번에 뭐 사셔도 되고, 시장이 아주 뭐 특별하지만 않으면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떨어졌던 요 구간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것만 해도 10%가 넘죠. 그리고 고저가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올랐을 때, 고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인선 ENT의 주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물론 뭐 그 코로나 버프도 있긴 좀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인선 ENT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추천이에요. 첫 번째 종목 추천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좀 뭐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막 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뭐 수익이 났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10% 20% 떼기가 아니라 뭐 50% 최소 30% 이상 수익 날 종목군들 포트를 짜 나가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 같이 하시면 좋으실 분들은 그 어떤 방보다 편안하다라고 어떤 그 칭찬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빠른 대응 힘든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주식 배우고 싶은 분들, 제가 또 교육도 계속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또 원하시면 또 이 아카데미 66만원짜리를 드리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는 이벤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뭐 얘기를 좀 잘 하면 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타, 테마, 매마에 아주 그냥 질린 투자자들, 뭐 수익 난 것 같긴 한데 계좌로 보면 뭐 계속 마이너스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나 버린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죠. 맨날 손절 치고 수익 나도 뭐 2개 수익 나는데 3개 손절 치니까 뭐 손실이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금 보유 많은 분들. 지금 제가 그
매수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자리 잡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리 잡는 데 들어갈 거예요. 한 번에 안 사고 좀 모아갑니다. 한 번에 살 수도 있어. 그죠? 그다음에 기존 종목 교체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내 진짜 너무 질린다. 이제 내가 손실인데 눈 딱 감고 팔 하나 빼내는 심정으로 내가 종목 교체한다 하고 싶은 분들, 제가 자신 있게 바꿔드릴게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판단을 해서. 자, 요렇게 요런 분들, 최소 2개 이상 겹치시는 분들은 전혀 갈등하지 마시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분들은 많이 해보셨겠고, 그 다음에 뭐 혼자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금은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이 여러분들 제가 여기 관두기 전까지 MBN 골드 수익률 1위라고 계속 방 제목 썼던 거 아시죠? 그 이유, 제가 뭐 TV를 많이 안 나가서 MBN 골드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TV는 뭐 너무 많이 나갔고, 여기선 좀 제가 TV 출연하는데 너무 지쳐갖고 좀 약간 쉬고 있지만, 4월달서부터 아마 좋은 방송이 하나, 단독 방송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때 TV에서도 많이 어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개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올라온 주식들을 내일 뭐 무턱대고 따라잡는 정도의 수준은 오늘 이제는 뭐 매일경제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 분들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밴드 들어오셔갖고 제가 드리는 장중 속보, 장 시작 전에 또 호재 나온 뉴스들 다 전달해드리거든요. 밴드 꼭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거 포스코에서 따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약간 개미 겉핥기식의 어떤 리포트가 아니라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서 시간 나시 읽어보시면, 그래도 배터리를 사더라도 뭐 내가 왜 사야 되고, 또 요거 읽어보면 이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 아직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많이 안 올라갔네, 그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밴드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좋아요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 때는 MBN 골드 박근호 서치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MBN 골드 박근호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시장 뭐 하루 나쁘다라고 해서 다운되고, 뭐 시장 좋다라고 해서 막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장 어디 안 가고 좋은 종목은 반드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손실 난 거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돌려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